시중에 돈이 무려 3천조가 풀렸다고 합니다. 이게 광의의 통화 기준으로인데요. 4월 평균 잔액이 3,019조 원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3,019조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죠. 천문학적인 돈. 이렇게 돈이 많이 시중에 풀어지면요, 시중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잠깐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4월 말 기준까지 표시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2,833조가 2019년 11월이었거든요. 이때도 우리는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 3월에 가면 거의 3월에도 2,986조인가요? 85조. 거의 3,000조죠. 이제는 4월에는 3,019조가 됐습니다. 3,019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중에 풀린 거죠. 왜 이렇게 많이 풀렸을까? 이게 M1 협의의 통화가 아니라 M2 광의의 통화거든요. 광의의 통화는요, 2년 미만의 어떤 적금이나 예금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2년 미만에, 쉽게 말하면 요구불 예금이나 뭐 일시금 예금이나 이걸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3천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경제 위기 때는요, 현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금이 최고. 실제 외국에 있는 뭐 경제 채널도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캐시 is king. 캐시 is king이란 말이 현금이 최고라는 거예요. 위기 때일수록 현금만한 자산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현금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당장 3월 집계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985조였는데요. 4월 집계에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35조가 늘어났습니다. 35조. 월간 늘어나는 금액치고는 최고입니다. 최고. 작년 4월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251조가 늘어났습니다. 251조. 거의 대한민국 본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엄청난 돈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예산, 전체 예산의 50%가 현금으로 바꿔졌다. 이 말은요, 엄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도 바꾸고요, 금융기관도 바꾸고요, 가게도 바꾸고요, 개인도 바꾸고, 자영업자도 바꾸고, 뭐 바꿀 수 있는 그 경제 주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현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위기 때 우리는 이미 IMF 때 겪었기 때문에 이거 현금 늘려야 된다 해서 뭐 있는 자산 팔고 대출 일으키고 회사채 발행하고 이러면서 현금을 계속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만 22조 원이 늘은 거예요. 22조 원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 증권사 이쪽 말입니다. 이쪽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충당금 쌓아야 된다. 현금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야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생긴다. 투자의 기회도 생기고 때문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어요. 10조 원. 가게와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 원 늘었어요. 7조 원. 가게도요, 여러분, 이게
정원진 TV를 자주 보신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분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가게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아니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삼성이 망하겠어? 하면서 돈 있는 자산가들은 투자를 했어요 벌써. 예, 거기서 많이 오르니까 돈 빼고 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주식시장이 1100이 넘어서 1200 들어가. 아니 2100이 넘어서 2200이 들어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저히 없어. 이거는 정권 전문가들만 할 수 있고 이제 작전 세력들이 끼기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한 자산가들은요. 또 현금으로 지금 뽑고 있어요. 현금으로. 일부는 주식시장에서 배당 주식 있잖아요. 배당 주식.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배당은 많이 주면 뭐 저축처럼 정기예금이 금리가 0.5%밖에 안 되고 여기에다가 좀 가상금리 해준다 해도요. 예, 1.2%밖에 안 줍니다. 그럼 1000만 원 넘어 1년에 7만 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배당주에 넣어놓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만큼요. 금리가 조금만 더 준다 하면 움직이거든 돈은요. 예, 네이버 통장 3% 준다니까 그냥 엄청났죠. 순식간에 다 동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금에 투자하고 골드 말입니다. 골드. 왜냐하면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돈을 풀고 푸니까 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잖아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현물 쪽으로 몰린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가게는요. 이미 현금을 빼서 모아놓고 이제 새로운 기회에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현금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어떤 정책도 이 현금을 시중에 많이 푸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장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만기 연장, 금리 한도 우대, 그 다음에 이자 상한 유예 이거 다 합치면요 108조 원이래요. 108조 원.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기준금리는 또 얼마나 내렸습니까? 기준금리가 1.25%였어요.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이게 B컷으로 쭉쭉쭉쭉 내려갔잖아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지금은 0.5%예요. 0.5%.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 대출하겠다. 대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도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시중에 돈이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 100% 시중의 돈은 더 늘어납니다. 시중의 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3차 추경 준비가 돼 있죠.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V자 반등 생각하거든요. V자 반등. 근데 이 V자 반등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하루에 3, 40명, 많게는 50명, 60명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V자 반등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4차 추경도 저는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추경도. 그 4차 추경 안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도 남을 겁니다. 지금 3차 추경도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이 돈도 풀어지지만 4차 추경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예, 유럽의 어떤 유동성을 얼마나 푸는지 엄청나게 풀고 있잖아요. 유로화도요. 미국도 엄청 추가 분양 또 한다고 합니다. 추가 부양.
그렇게 하게 되면 달러 가치도 그렇고요. 유로 가치도 그렇고 원화 가치도 그렇고 다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올라가고 앞으로 당분간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